기회주의자 홍준표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최근 윤석열 아바타로 튼 한동훈을 쳤습니다. 홍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을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은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는 것인데 사면된 정치인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그건 본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지 공천관리위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꼭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그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 같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따라 사면까지 했을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후보도 사면 후 공천하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김태우를 지칭하고 한동훈의 뚜껑을 따버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사실 맞는 말입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태우 출마를 가능케 한 것도 한동훈 본인에게 상당한 지분이 있음에도 이제 와선 마치 딴 사람이 했던 일인 양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뚜껑이다운 발상인데 가뜩이나 오늘 국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같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공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미 지난달 뚜껑이는 민주당 공천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걸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한 바 있는데 뚜껑이의 발언이 왜 궤변이냐면 국민의힘 공천 배제 기준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을 겨냥해서 한 말이겠지만 국민의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20년 이내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뚜껑이는 이 대표를 겨냥해 재판 수사를 받고 있고 전과도 여러 개 있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4대학이나 4대 부적격 비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또 한동훈식 거짓 선동인 겁니다. 뚜껑이가 본인 주특기인 거짓 선동에 다시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윤석열에게 얻어 터지고 고개를 숙였기 때문일 텐데 외형상 봉합은 됐지만 아직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윤한 갈등 뇌관 무엇인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김경률에 대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캐릭터 이 수소문부터 다 해봤어요. 김경률이 지금 참고 있는데 못 참는 사람이래요. 아, 못 참는 그건 저도 못 들었어요. 참는 사람.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엄청 이 사람이 업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눌렀잖아요. 그리고 쪽팔리게 도이치모터 사건은 끝났다. 자기가 스스로 굴복을 하면서 현실과 타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못 참아 하는 성격이다. 기자들의 판단은 무언가 언젠가 조만간에 얘기할 것 같다. 최영만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률이 지금 마이크를 피해서 숨었거든요. 경선하러 나와야 된단 말이야. 경선하러 나오는 순간에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마이크가 들어갔을 때 김경률이 그걸 과연 참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이 유죄를 받으며 윤두창 한뚜껑이에게도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 스타일상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저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단 3명이란 건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건도 결국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민주당이 더욱더 강하게 공세를 올려야 합니다. 끝으로 석연치 않은 고발사주 사건 쟁점 공유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준성 검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검찰총장은 모르게 혼자서 몰래 야당에 연락해가지고 당신들이 고발하면 우리가 접수해서 할게. 이 큰 작전, 심각한 일을 혼자 꾸몄다는 거예요?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는 확인해줬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보자 X의 판결문이 비밀에 해당하는데 그 비밀이 실명 판결문이 공유된 시점에 거의 일치하는 비슷한 시점에 채널A 기자들도 그 판결문을 입수합니다. 근데 채널A의 채널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조회된 시점에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흔적이 있고요. 고발사주의 그 고발장에 피해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발이 되게 되면 피해자 조사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서면 조사가 됐든 아니면 소환 조사가 됐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을 조사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조사지만 조사해야 하는 사건을 자기 직속 상관의 관여 없이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했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납득이 안 되죠. 전혀.